마을 벽화나 그림으로 복음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는 기독 미술 작가 이양호 씨를 만나봤습니다. 헬로윈 문화가 기독교인 청소년들에게 신앙관 형성에 좋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헬로윈데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권역별 노예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총회 정책 방향과 향후 주요 행사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맹인 박사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의 아내 서근옥 여사가 부부의 인생이 담긴 에세이를 발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미션 네트워크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성화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화는 예수의 모습이나 십자가, 12제자 등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전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미술 작가가 있다고 해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작은 캠퍼스 위로 물감을 머금은 붓이 지나갑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미술 작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성경 속 내용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일반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성경의 말씀을 넣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선교하는 이양호 기독미술 작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그림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또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그 그림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이양호 작가의 화실이 있는 마을 곳곳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 이곳으로 오게 됐을 때 벽화를 그려달라는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 그렸다는 설명입니다. 이 작가는 너무 노골적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적는 것보다 은연중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합니다. 또 전국의 미술협회 회원들과 함께 이단이 그려놓은 벽화들을 다시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벽화로 그리는 작업을 하면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그리더라도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저게 노아의 방주구나 알지만 일반 동네 우리 분들은 바다구나 배구나 무지개 하나 그려졌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경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에 따른 기독교적인 표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작가는 기독 미술 작품을 전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판매되는 작품을 통해 해외 선교사와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 지속적으로 선교를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미술을 하면서 많은 일반인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회원들이 또는 내 개인전을 통해서 작품을 판매되면은 그 작품으로 해외 선교사를 돕기도 했고 또 이웃 돕기에 또 그 작품 판매금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김해의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작가를 통해 작은 복음의 씨앗이 넓게 퍼져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남 김해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요즘 헬로윈데이를 즐기기 위한 곳곳의 길거리 장식이 눈에 띕니다. 헬로윈데이는 귀신이나 악마로 분장하고 즐기는 축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신앙관 형성에는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때문인지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거리입니다. 각종 헬로윈 장식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귀신과 악마를 본뜬 모형들도 눈에 띕니다. 10월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뒀지만 축제는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헬로윈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더 어린아이들까지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괴물이나 유령으로 분장한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과자나 사탕 등을 얻으러 다니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기관에선 헬로윈데이를 기념해 청소년들에게 악마를 연상시키는 타투 스티커를 붙여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괴물이나 악마를 내세운 축제를 과연 기독교에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신앙관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했습니다. 이게 귀신을 숭배하는 데서 온 문화이고 실제로 미국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에서 본 이 할로윈이 얼마나 귀신이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본래 헬로윈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던 켈트족의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의 모습으로 꾸미면서 헬로윈 분장 문화로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헬로윈 문화를 즐기는 주변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헬로윈 데이를 수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위험의 원인을 또래 압력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피어 프레셔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의 압력이라 그래요. 같이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다 같이 몰려서 그걸 하게 되면 거기 따라가야 된다는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찮지만 그런데 끼어들어서 같이 행동하는 수가 있거든요. 민 교수는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헬로윈 행사를 즐기는 친구들에게 받는 또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헬로윈 데이 당일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 집단들과 함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정현 교수는 헬로윈 데이를 대처하기 위해 기도와 찬양을 함께하는 집단과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좀 대체할 수 있는 이것을 좀 만들자 해서 마귀의 악령의 이런 분장이 아닌 천사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냥 건전한 분장을 하고 교회에서 아이들과 재밌게 노는 것입니다. 공허함이라든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을 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달라스 성강교회에서 청년부 담임 목사를 하며 헬로윈 문화 대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킨 이 교수는 다음 세대는 헬로윈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건강한 신앙교육을 위해서라도 헬로윈 문화를 되돌아보고 기독교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5일부터 권역별 노회 순방에 나섰습니다. 총회의 정책 방향과 앞으로 있을 주요 행사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자리입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임원들이 권역별 노회 순방에 나섰습니다. 순방은 회기마다 총회 임원들이 노회를 찾아 총회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단의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5일 백석총회 임원회의 권역별 전국노회 순방 첫 번째 간담회가 서울 영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엔 경기 북부 권역의 30개 노회에서 온 100여 명의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선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가 제4회기 총회 비전 및 정책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목회자 연금 제도를 비롯해 내달 1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리는 1,100개 교회의 교단 가입 환영 예배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45주년 기념 예배도 중요하지만 연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헌법 모든 개수정 행위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전국 노회 모든 임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노회 순방을 했습니다.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이번 회기 가장 중요한 사업인 총회 설립 45주년을 소개했습니다. 양 목사는 모든 백석인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행사로 치러내자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45주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 백석의 성숙의 기회가 되는 큰 행사를 우리 눈앞에 두고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준비위원이고 특히 노회가 동원돼야 돼요. 동원. 이번 전국노회 순방 간담회는 25일 영안교회와 화강교회를 시작으로 27일 백양목교회에서 호남권 순방을, 28일 부산 영락교회에서 경상권 순방을 진행합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 그의 생애 돈방자로 함께해온 서근옥 여사가 최근 강 박사 10주기를 맞아 책을 발간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서 훌륭한 가족을 일궈낸 서 교사는 현재도 강영우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장애인 지원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대판 심사임당이라는 수식어처럼 살아온 그녀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로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를 역임하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고 강영우 박사. 앞이 보이지 않는 그의 곁엔 언제나 아내인 서근옥 여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강 박사를 내조하며 큰아들을 미 워싱턴 안과의사 협회장으로, 둘째 아들 역시 오바마 정부의 입법 보좌관으로 키워낸 서 교사.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부부의 이야기는 한때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로도 제작됐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의 10주기를 추모하며 서근옥 여사는 최근 그녀의 생애와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책 서근옥 주님만 따라간 삶을 출간했습니다. 책 출간 일정에 맞춰 강영우 장학재단 서근옥 이사장과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는 지난 26일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 등 강영우 박사와 서근옥 여사의 생애에 감동한 각 분야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고인의 숭고한 신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삶의 궤적은 일생의 동반자이신 서근옥 여사님과 함께 함으로써 더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강영우 박사를 떠나보내며 서근옥 여사는 남은 생 역시 장애인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강영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시각장애인을 섬기며 현재까지 강영우 장학재단을 통해 약 70명의 장학생이 장학금과 교육연수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우리가 도와주면은 그분들의 큰 뜻을, 희망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통합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계속 하고 싶은 그런. 한평생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해 살아온 고 강영우 박사와 서근옥 여사. 서 교사는 이번 서적을 통한 수익금과 후원금 역시 미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센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교육 과정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무 대표회장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한 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도 강행 처리를 하려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교육과정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미션네트워크 이재훈 이사장은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도입하려고 한다며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차원에서 마련했던 미래 자립교회와 함께하는 도농 직거래 사역 박람회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교회 앞 글로벌 광장에서 코로나 여파로 4년 동안 중단됐던 직거래 장터를 합동총회 자립지원위원회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30여 미래 자립교회가 참여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선보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농어촌 교회와 상생하는 뜻에 동참하며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는 형제 교회를 돕는 일을 하나님께 전심 다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번 조치해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보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12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거론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 미만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김한조 이사회 의장의 발의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했고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신임 회장은 부회장 10년 만,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2년 만에 공식 회장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27일부터 18에서 59세 연령층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 중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할 수 있는 백신은 오미크론 초기 변이인 BA.1을 활용해 만든 모더나와 화이자의 이가 백신,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변이인 BA.4와 BA.5를 활용한 화이자 이가 백신 등 3종입니다. 추진단은 3가지 백신 중 권고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BA.5 기반 백신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가장 조기에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 중인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고 27일 공지했습니다. 레고랜드 측은 동절기 시설 관리를 이유로 들며 최근 채권 시장 자금 경색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장 이후 6개월간 입장객이 70만 명에 달하고 최근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휴장을 결정한 만큼 지역사회와 춘천시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레고랜드가 부득이하게 동절기 휴장을 결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과 상생을 약속했던 만큼 시민들 처지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정례 핵훈련을 했다고 타스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군사지휘 통제기관 전투요원의 준비태세와 함께 전략 핵무기 및 비핵무기의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 순항 미사일과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적의 핵공격에 대응해 대규모 핵공격을 가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핵훈련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19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독일에서 개인 소비 목적의 대마초가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리화나를 개인당 최대 30g까지 소지하는 것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마초의 판매는 공인된 상점과 약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18에서 24세 연령대의 25%가 대마초 사용 경험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기존 대마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합법화 시점을 2024년 이후로 내다봤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세계은행이 상품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에너지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6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급격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중국의 지속적인 코로나19 통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내년에는 가격이 11% 하락하겠지만 여전히 직전 5년 평균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하락으로 식량 및 에너지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면서 신흥시장과 개도국들은 세계 경제에서 한층 높은 변동의 시기를 각오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달 20일 중동 지역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지 시각 26일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11월 1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 증폭 검사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보건부는 카타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카타르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모두 없어지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로 내륙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7도, 부산 18도, 제주는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헬로윈 장식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징그러운 해골과 피투성이 장식들을 보면 단순히 이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청소년들 교육에도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건전한 문화 정착에 한국교회가 앞장선다면 교육적으로도 사회의 선한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